유형 12번까지 극한이 돼. 여기서 똑같아. 숫자가 너무 겹치는 게 많지. 샌드위치 정리 해야 되나? 그래서 유형 12번 조금 있는데 대표 문제 87번을 가지고 한번. 그리고 이제 메타가 이제 우리 뒤에서 붙여 있으니까 얘들은 오늘 좀뭐 숙제 부분도 좀 최대한 많이 하고 개별 질문 있으면 질문도 좀 하고 87번 가볼게요. 87번 가보면 샌드위치 형이 기억나지 얘들아? 그거야. 16의 n제곱에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 a에 루트에 16 n제곱에 플러스 3n이지. 그럴 때 지금 an의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지. 그러면 a의 극한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우선은 a에만 남겨야 되니까 양변을 n 플러스 1로 나눌 거지. 자연수로 나누니까 당연히 부등 안 바뀔 거야. 그래서 양변을 n 플러스 1로 딱 나눠주면은 여기에 n 플러스 1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극한에서의 부등식 문제는 딱 우리가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줄게. n을 무한대로. 리미트 n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리미트를 딱 붙이는 순간 없던 등호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지. 기억나지? 우리 수트에 했던 거 딱 그거야.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에 없던 등호 형성이 돼. 그럼 요놈의 극한을 조사해 보면 이게 얼마냐면은 지금 1차고 1차지 최고차가 보면은 그 개수의 비야. 개수의 비 얼마나 나오니? 루트 16이니까 4로 나오지.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 안 나와? 4지. 그러니까 여기 끼어있는 AN의 극한도 4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숙제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얘는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얘도 숙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3번은 이제 얘는 좀 해볼 만하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안 다뤄봤던 수트에서 이런 건 없었단 말이지. 그리고 91번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91번. 91번 봤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마이너스 n 제곱 코사인의 n 세타 그다음 플러스 n 제곱이지. 요거는 두 가지 방식 풀이가 있어. 두 가지 방식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석적인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보자마자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얘는 각도를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에서 1까지밖에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드는 거야. 부등식을. 코사인의 n 세타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1이 되겠지. 이게 될 거고 여기다 n제곱을 더할 때 똑같이 더해. n제곱을 더해. 이런 식으로 코사인의 n세타 1 플러스 n제곱 그 다음에 양변을 이 놈으로 나눌 거지. 풀어봅시다. 얘로 나눌 건데 얘는 나누는 순간 어떻게 되지? 지금 부등호 바뀌겠지? 지금 얘는 음수잖아. 그치? 음수니까 부등호가 체인지 될 거야. 그래서 양변을 이 놈으로 나누는 순간 즉 n의 n 제곱이지. 얘로 나누는 순간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체인지가 되고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n 제곱에다가 n 마이너스 n 제곱 이게 될 거죠. 얘도 1 플러스 n 제곱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되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리미트를 붙이는 거지. 똑같이 일제히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고 리미트 마찬가지 리미트를 붙여줄게. 그러면 요놈의 극한이 얼마냐면은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지? 차수비 경우 차수도 동일하지. 얼마냐면 마이너스 1로 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 그래서 그 사이에 끼 애는 뭐로 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첫 번째 풀이지. 정석적인 풀이. 두 번째는 직관적인 풀이 가능해. 보자마자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구력이 붙으면은 코사인하고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일정 범위 왔다 갔다 거리는 값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왔다 갔다 거리는 값이야. n은 무한대로 가 얘들아.
n 제곱이지. 그럼 이 값을 뭐 걔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있니 없니? 그치? 기수도 안 나잖아. 뭐 마이너스를 빼든 뭐하든 그지? 마찬가지야. 얘는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야.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1차고 얘는 2차지.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n 제곱으로 얘만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보자마자 마이너스 바로 나오잖아. 이런 거야. 되겠니? 최고차가 불가능되니까. 얘는 특정한 값 거기만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상수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치?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푹 찍고 넘어가는 거지. 잘 나오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별표를 쳐야 될 건 오히려 그 다음 문제는 잘 나와. 우리가 수투에서 진입판정 문제 중요한데 특히 위적분에서는 더더욱 중요해. 94번. 왜냐면 얘가 여기 누적된 수능 문제가 되게 많아. 예전에 지금은 수능에 나오지 않아. 수능 문제는 되게 유행을 많이 타거든. 그래가지고 요즘은 수능에 전혀 안 나오는데 예전 수능에 한 10년 전에는 이게 매년 나왔어. 진입판정 문제가 한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누적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신으로 나오는 거고. 진입판정 문제는 개별 지문 하나하나를 각계 격파해줘야 돼. 그래서 기억번호 가볼게. 기억번 AN이 BN보다 작아. 이럴 때 지금 작은 애가 무한대로 가. 얘들아, 작은 애가 발산하는 애야. 얘가 발산하는 애야. 무한대로 가는 발산하는 애야. 그러면 BN의 극한을 볼 것도 없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얘가 무한대로 가는 애야. 걔보다 커. BN이 수렴할 수가 있니? 아, 이거 없잖아. 그치? 이미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애보다 얘가 더 크거든. BN이. 그럼 그거의 목표값 리미트는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니은번을 가보면 니은번은 뭐가 틀렸니? 등호. 그치? 등호지? 그렇지? 니은번 우리가 많이 했던 거 AN이 BN보다 작아. 그럴 때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없던 등호 형성인데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AN이 어떤 거 수열 그냥 아주 그냥 쉬운 수열을 만들 수 있어. AN이 n분의 1이고 뭐 예를 들어서 BN이 뭐 n분의 2야. 그럼 당연히 BN이 항상 크지. 이걸 2배 한 만큼 더 크겠지. BN이 항상 더 커. 그런데 이거의 극한을 구해보면 리미트 AN은 n이 하나씩 커지면 0으로 가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리미트 BN도 어디로 가? BN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지. 그러니까 항상 얘가 크지만 극한값을 갖출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없던 등호가 형성이 되지. 우리가 보고 뭐 자주 나오는 문제고. 디귿번은 별표 쳐야지. 디귿번이 잘 나오지. 디귿번은 내신의 단골 문제지. 그래서 봐봐. 디귿번 이거는 그냥 외워버려야 되나? 기억은 맞고 니를 틀고 디귿 보면은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0이지. 그럴 때 리미트 AN이 0이거나 또는 리미트 BN이 0이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결론부터. 그래서 이거는 발례를 좀 기억하자는 거야. 발례를 기억해야 되고 이런 수열이야. AN이 10, 10 이렇게 뻗어나가는 수열이고 BN이 01, 01 이렇게 뻗어나가는 수열. 얘를 기억해줘야 돼. 얘는 뭐란 말이니까 이 명제가 틀렸다는 걸 보이려면 우리가 이제 발례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지 대표적 1, 0, 1 모두 다 곱하면 무조건 0이 되거든. 그러니까 수렴에 0으로 수렴하지만 A는 0으로 가니? 아니지. 발산하잖아. 진동 발산. 10, 10, 10 발산하지. 진동 발산. 둘 다 진동 발산할 수 있다는 거지. 디귿은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자는 거야. 거기 유제 나오는 것도 뭐 모두 다 중요하고. 진입판정 문제는 빠짐없이 한번 해봐야 되겠어.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수열이 극한이야. 일반 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목차를 보잖아. 목차를 보면은 크게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고 있지. 수열의 극한은 크게 보면 소단원이 두 개야. 일반 수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지. 일반 수열의 극한. 요거에 관한 내용이 있고 우리가 수열 중에서 아주 특이한 수열이 뭐냐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은 특이하기 때문에 얘를 따로 뺐어. 등비수열의 극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급수를 할 거지.
급수도 목차가 동일해. 똑같아. 일반적인 경우에 급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비 급수라는 게 있어. 등비 수열은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여기서부터는 다시 개념 원리를 한번 볼게. 거기 개념 좀 보고 해볼 건데 내가 지금 개념 원리 문제로는 안 했지만은 숙제는 개념 원리도 다 해봐야 돼. 특히 1위 독재하는 학생들은 특히 유독 더 연습 문제까지 빠짐없이 다 풀어야 돼. 그래서 페이지로는 어디냐면은 28페이지 가면 등비수열. 중요도는 얘가 훨씬 더 높아. 등비수열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 조카하고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봅시다. 우리가 수열 몇 개 예를 들어볼게. 2n 제곱 이런 수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1인 경우 1인 경우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경우 2분의 1 이런 거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고 공비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빼먹었네.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n 내가 이 총 6개를 한번 다 보여볼게. 그럼 이거의 극한 첫 번째 리미트 a에는 당연히 이거는 뭐가 되니? 무한히 커져가니까 발산하지. 그렇지? 그럼 이거의 두 번째 거의 극한 조사해볼까? 얘는 모두 단위 1이잖아. 모두 단위 1이니까 당연히 수렴하지. 얼마나?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극한을 봅시다. 이거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하지? 1일 땐 2분의 1, 2일 땐 4분의 1 점점 누구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요놈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적어볼게.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게 이거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거였어? 모이는 왔다 갔다. 얘는 진동 발산이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을 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렇지. 얘는 왔다 갔다 하는데 모이니? 안 모여.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지. 그럼 얘는 발산이지. 얘는 진동 발산. 얘는 진동지 발산하는 유형이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퍼져나가는 왔다 갔다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진동 발산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6가지를 해봤더니만 등비수열은 수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요 3가지 경우야. 요 3가지 경우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은 누가 결정한다? 공비가 결정한다는 게 알 수 있어. 공비가 중요하구나. 공비가 어느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수열이 수렴하고 발산하고 결정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공비가 어디? 마이너스에서 1 사이 있으면 되지. 중요한 거는 1은 등호 들어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발산됐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요 범위에 있다면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결정하는데 공비가 마일에서 1 사이여야 돼. 뭐지? 그걸 좀 기억하자는 거고. 29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은 뭐 요약이 하나 돼 있지? 그거와 함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등비수열 배웠지 얘들아? 등비수열의 일반항 적어볼까? 등비수열은 우리 보통 이렇게 적잖아. 첫째 항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지? 기억나니? 요건데 유독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첫째 항하고 공비가 같은 경우가 있어. 첫째 항이 유독 공비가 같게 되면은 그때는 일반항이 어떤 모습이 띄냐면 이런 모습이 뜨겠지. 이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형태고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겠지.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을 때. 그러면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수렴 조건을 조사해 볼 거야. 이것들의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좀 조사를 해보면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오로지 공비가 결정을 해. 그래서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조심할 거는 위의 경우야. 위의 경우가 어찌 보면 더 일반적인 경우인데
위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공비가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추가적으로 얘는 어떤 조건이 더 추가가 됐냐면 첫째 항이 뭐가 돼도 돼? 첫째 항이 0이 돼도 돼. 공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야. 공비가 2여도 첫째 항이 만약에 0이면 모든 항이 0이 돼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항 조건이 추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29페이지에 상단부 해볼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딱 요약이 돼 있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둘 중에 하나의 형태가 요 형태거나 요 형태겠지. 오히려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 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 어떤 케이스? 첫째 항이 유독 공비일 때, 공비가 같을 때 그때는 첫째 항 조건이 추가가 된다. 그거만 까먹지 않으면 좋겠어. 되겠니?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이게 끝이야. 한 줄 요약하면은 등비수열의 수렴 발사는 뭐가 결정한다? 공비가 결정한다. 공비가 -1에서 1 사이. 중요한 건 1이 등고가 들어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급수에서는 얘가 또 빠진단 말이야. 헷갈려. 그래서 수열에서만큼은 얘가 1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문제는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센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99번 들어볼게. 98번보다는 99번 같이 나올 확률이 높아. 실제 문제는 99번 정도로 나와보시고 99번을 가보면 수렴하는 되지. 우리가 이제 뭐 기출문제를 구경해보면 알겠지만은 과정이 올라가잖아. 과정이 수학 상하에서 수원 2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적분 학통으로 우리 올라갔지.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 학생들의 선행도가 이게 낮아져. 그렇지. 뭐 고1 과정이야 누구나 다 선행을 해오는 거고 점점 이제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얇아져. 그러다 보니까 다행인 거는 문제 난이도가 점점 조금씩 쉬워져. 미적분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내신 문제 실제로 보면은 센 정도만 다 풀 수 있어도 거의 머지않은 문제 내신 문제 다 맞추거든.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 막 그렇게 심하게 어렵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볼게. 그러니까 이 정도가 그냥 내신 문제야 실제로. 99번 수렴하는 수열 AN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니까 그럴 때 문제 보면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5의 n 제곱의 a의 n 그 다음에 5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3의 n 제곱의 a의 얘가 지금 5다. 그럴 때 리미트 an을 구하시오 이 문제지.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 그러면 지금 봅시다. 우리가 수열에서 아까 전에 함수도 마찬가지고 n이 무한대라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이 a에는 어떤 특정한 값을 수렴한대. 얘는 그러니까 뭐니 상수값이지. 어떤 알파라는 값이잖아. 어떤 값이겠지. 얘도 마찬가지 어떤 값이겠지. 그지? 그러면은 증가속도를 볼 건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하고 누가 더 빠르게 증가해? 증가속도를 비교해야 돼. 얘 분모를 통째로 보면은 커져가는 애고 분모도 커져가고 분자도 커져가지.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하라고 상당히 유사해. 증가속도를 비교했지. 차수 비교를 했었잖아. 차수 비교를 한다는 거는 증가속도를 비교를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로 비교할 거냐면 증가속도니까 n이 무한대로 가. 미수를 잘 봐야 돼. 미수. 우리가 그 무한대분의 해결이 뭐였냐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가 해법이었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애로 나눠주면 돼. 분모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 3의 얘는 n 플러스 1제곱, 얘는 5의 n제곱이야. 미수가 5잖아. 그럼 얘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지. 그러니까 얘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누냐면 분자 분모를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5의 n제곱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 이 문제가 해법이 있는 거지.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그러면 5의 n제곱 나눌 거잖아. 그러면 여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5분의 3의 n제곱 이거 되니? 이렇게 적을 수 있지?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얘를 5의 n제곱 나누면 요놈이 5분의 3의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n제곱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a의 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5의 n제곱 나눴어. 그럼 여기 5만 남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5분의 3의 n제곱 되겠지. 이거 곱하기 a. 되니? 그럼 봅시다. 그럼 보면은 애들이 무한대로 가. 그럼 얘들아 이거 수렴하니 안 하니? 요거 공비를 봐야지. 등비수열인데 지금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5분의 3이잖아. 1보다 작지. 맨이 하나 축하주는 게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어딨어? 공비가 지금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겠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지. 그러니까 따라서 남는 건 얘밖에 안 남아.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분의 5 얘만 남겠지. 얘가 얼마다? 5다 이런 얘기지. 답이 나왔지? 따라서 알파가 얼마는 마이너스. 기본 마인드는 똑같은 거지.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대로 나눠준다. 문장 16번으로 갈게. SN이 주어졌어. 그럴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SN 합이지. SN이 2n 제곱 더하기 3n 제곱이지. 그럴 때 문제는 리미트 n이 플러스 커질 때 SN분의 AN이지. 그럼 봐봐. 지금 이거의 값을 구하려면은 SN은 나와 있잖아. AN만 구하면 되잖아. AN만 구해서 AN 자리에다가 투입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 이거 배웠단 말이야.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N1까지 합에서 N-1까지 합을 빼주면 되지. 이런 방식을 구했지. 수원에서 N은 당연히 2보다 크다 돼. 그럼 이 방식에 의해서 SN은 2의 N제곱, 3의 N제곱, 여기서 SN-1, 2의 N-1제곱, 그 다음에 3의 N-1제곱. 얘를 계산해주면 지수니까 얘 하나 빼. 어차피 지수를 맞춰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2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은 2의 n-1 이거 남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얘는 3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은 2 곱하기 3의 n-1 이게 되겠지. 그렇지 않니? 요게 AN이야. 그러면 AN, SN 모두 구했습니다. 이제 대입만 해줍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을 적어볼게. 3의 n제곱 그다음 플러스 2의 n제곱 우리 SN AN은 얘지. 2 곱하기 3의 n-1제곱 그 다음에 2의 n-1제곱 됐어. 그럼 얘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지? 해법이 뭐였니?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애. K로 나눌 건데 누가 제일 빠르게 증가해? 2하고 3 중에서 당연히 3이겠지.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요거 그 작업을 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나눕시다. 여기 1 되고 여기 3분의 2의 n제곱 여기 3의 n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여기 이렇게 계산해주고 3의 n-1제곱을 3의 n제곱 나누면 약분시키면 3분의 2가 남지. 3분의 2 약분시키면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n제곱으로 나눴어. 2의 n-1제곱을 3의 n제곱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얘만 좀 끄집어내. 2의 -1제곱 2의 -1제곱이 얼마지? 2분의 1이지. 2분의 1만 꺼내. 여기다가 2분의
2분의 1만 꺼내면 얘가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2분의 1을 꺼내는 거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 공비가 지금 1번 작으니까 요놈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겠지. 얘도 공비가 1번 작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0으로 가겠지. 남는 게 얘밖에 안 남지. 3분의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저번 사람은 이제 유형 17번으로 할 건데 실제로 봐봐 107번 같이 나오면 쉬워. 그런데 실제 시험은 112번 같이 나온단 말이지. 112번이라든지 111번 둘 다 잘 나와. 111번도 잘 나오고 111번을 먼저 볼까? 111번 둘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내시 보면 둘 다 많아. 그래서 먼저 111번 봅시다. 이거 한번 해볼래요? 111번 이거 항상 수렴하는 모습 보시오. 이거 한번 봅시다. RN 제곱 얘가 수렴한대. 나오지 이거 4번 나온 밖에 푼 거. 4번 봅시다. 이거 봐봐. 우리 등비수열 수능 거는 뭐였지? 공비지? 야, 우리 형태 잘 봐야 돼. 야, 요 형태인지 요 형태인지. 등비수열이 이거로 나와있지 이거로 나와있지 잘 봐야 되지. 이러한 형태일 때는 공비하고 철저한 조건.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일 때는 공비 조건. 그렇지. 그럼 딱 형태를 보니까 밑에 형태잖아. 얘가 수렴한다는 거는 공비 조건밖에 없지. 공비가 마일에서 1 사이구나. 요걸 가지고 공비만 잘 읽어내면 되겠어. 공비만. 그럼 요 놈의 공비는 어떻게 돼? 공비는 얘가 공비지. 그래서 마이너스 요거의 범위를 좀 구해줄 되겠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다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바뀌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1대 이렇게 바뀌지.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수렴하지 않지. 공비가 어디 있어야 돼? 얘가 등호가 여기 붙으면 안 되잖아. 공비가 반드시 마일과 1 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공비가 한글로 쓰면 공비가 항상 마일에서 1 사이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바뀌어 있지. 틀렸지. 그다음 요거는 여기서의 공비는 얘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면 되겠어. 그럼 우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에서 요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1 더하래. 1 더하면 0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r 2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를 2로 나누면 되겠어. 2로 나누면 그대로 0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이 있지? 얘는 합격. 얘 탈락. 합격. 3번 가볼게. 3번 좀 조심할 거는 우리가 이제 공비 읽는 법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공비 어떻게 읽지? 공비를 읽는 방법은 이렇게 있지. 미수하고 미수와 n의 개수죠. n의 개수를 함께 읽으면 되지. 함께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어. 어떤 AN이 2의 1 마이너스 3이야. 이거 공비야. 보자마자 맞춰야지. 공비는 미수하고 n의 개수 같이 읽어야지. 얘는 마이너스 3제 이렇게. 수열을 우리가 나열해보지 않아도 공비를 그냥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요놈의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아래 아니야. 당연히 아래 제곱이 공비고, 그지? 여기서의 공비는 아래 제곱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래 제곱을 구해야 되겠어. 그러면 요놈 2범에 있으니까 아래 제곱은 어떻게 되지? 아래 제곱은 당연히 0보다는 이게 되고 이게 되겠지.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바로 공비인데, 이게 공비인데, 공비가 당연히 이 범위에 있지? 얘도 합격이지. 그러니까 니은하고 뒤에 숙제로 너희들이 112번을 해보대. 112번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 112번은 왜 잘 나올까 얘들아? 112번은 요형태잖아. 요형태니까 첫째 항 조건도 같이 검토를 해주면서 빠지는 값들을 잘 해야 되거든. 그래서 112가 잘 나와. 그러니까 107같이 단순하게 이렇게 안 나온다고 시험을. 112같이 조금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나와. 실제 시험.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인데 다 적은 사람은 유형 18, 19. 얘가 또 같은 유형이야. 쪼개놨지만 실제로는 같은 유형이지. 그러니까 공비가 이제 모르는 거지. 이거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요거를 유형 분류를 하자면 x의 n제곱 혹은 뭐 문제에 따라서는 뭐 r의 n제곱 나올 수도 있어. 이거 포함된 식이지. 포함된 식. 이거의 극한은 항상 이제 구간을 나눌 거죠 우리가. 구간을 나누는데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누면 돼. 네 가지.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118번을 볼게. 얘가 아주 잘 나와. 118번. 두 개를 볼게. 두 개를 볼 건데. 구간을 나누는데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이 절대값 x가 1보다 큰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개로 나누면 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113번하고 118번 두 개를 한번 해볼 건데 내가 113번을 봅시다. 이거지. 요놈의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지금 얘가 지금 현재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지금 공비 역할을 하지. 등비 지역이니까
근데 우리가 공비를 모른다는 거야. 공비를 모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케이스를 나눠봐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뭐 2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머릿속으로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얘를 딱 들어서 뭐 2의 n제곱 플러스 1,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얘는 무한대로 무한대잖아.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해결 어떻게 했지?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애로 나눴지.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야 돼? 2의 n제곱.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봐.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경우를 떠올리면 되니까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눈다? 아래 n제곱으로 나눠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분자 분모를 내가 아래 n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럼 여기는 1 될 것이고 여기는 아래 n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1 되겠지. 되니? 분자 분모를 아래 n제곱 나눴어. 그런 다음에 요거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아래 2라고 생각해봐. 그럼 남는 건 뭐 하나? 1 되잖아. 이렇게 1 되지. 그래서 C의 값이 먼저 나왔네. 지금 봐봐. 거기 113번 보면은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C이다. 요게 C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1일 때 봅시다. C가 1일, C가 1일, R이 1일 때. R이 1일 때야.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얘는 이제 1의 n제곱은 그냥 계속 1이니까 그러니까 요 놈의 극한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 나오겠지. 그렇지 않니?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값이 1 나오잖아. 그래서 요게 b가 되지. b 값도 찾았어.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럼 이거 봐봐.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공비 자체가 1보다 작아.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2분의 1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자체가 0으로 가버려. 이 자체가. 그렇지 않니? 다시 한번 봐봐.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럼 우리가 2분의 1 생각하면 되지. 이런 거 되니?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2분의 1 공비가 지금 1보다 작으니까 요 자체가 각각 0으로 간다는 거지.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면 0이 되겠지. 분자가 0이니까.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냐면 A가 되겠지. 이제 A, B, C 모두 구했지. A는 0이고 B는 2분의 1이고 C는 1이 된다. 요게 이제 113번이고 118번은 함수로 주어졌을 때의 문제지. 얘도 객관식으로 좀 크게 나오고 118번 이렇게 돼 있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오. 이 문제야.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눈다 우리가.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판단해 간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얼마인데? 1일 때. 세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네 번째, x가 얼마일 때? 마일일 때. 이렇게 4개로 나눠서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경우 볼게요. 절대값 x가 1보다 커. 뭐 2 한번 생각해봐. 2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경우란 얘기지. 그러니까 fx가 이런 경우잖아. n이 무한대로 때 여기 x가 만약에 2라면 1 더하기 2의 2n 제곱 1 마이너스 2의 2n 플러스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무한대꼴이야? 우리가 이제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얘로 나누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로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야 될까? 얘가 빠르게 증가하니까 x의 2n 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를 x의 2n 제곱으로 나누죠. 얘는 x의 2n 제곱분의 1 이게 돼. 여기 플러스 1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의 2n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는 x의 2n 제곱으로 하면 누구만 남아? x 하나 남겠지, 약분시키면. 맞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지. 그렇지. 뭐 x가 뭐 2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 누구만 남아?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자, 두 번째. x가 1일 때 봅시다. x가 1이면 그냥 1 집어넣으면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f1이지. x 대신 1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2분의 1이 되지. 2분의 0이 되지. 0.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그러면 x 뭐라고 생각하면 돼? 2분의 1 이런 거 생각하면 되지.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 그럼 fx가 리미트 n이 뭐하는 것 같아? 2n 제곱 1 마이너스 x 2n 플러스 1 제곱. x가 절대값 1보다 작으면 요 자체가 0으로 가잖아요. 요 자체가.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생각해봐. 2분의 1 2n 제곱이니까 당연히 0으로 가지. 얘도 이 자체도 0으로 가. 그럼 1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얼마?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일 때 봅시다.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야. 이게 얼마? 2가 되지. 이게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1. 여기 2가 되지. 그래서 1 되지.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야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함수가 주관에 따라 좀 다르지? 여기가 마이너스 1. 1이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 절대값 1보다 커. 이쪽이지. 양 사이드. 그럴 땐 얘를 그려야 돼. 얘를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아이고. 이런 식인데 지금 양 사이드를 그려야 되니까 이쪽 1보다 큰 경우하고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이걸 그려야겠지.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뻥 뚫려야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 값은 얼마냐면 1일 때는 0이야. 1일 때는 0. 여기를 딱 지나야 돼. 그 다음에 마일과 1 사이 있을 때는 1이지. 상수 함수네. 그치? 여기서는 상수 함수. 이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1이네.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칠해줘야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정답이 되겠지. 정답 몇 번이니? 3번이지? 3번이 몇 번? 이거 나오면 할 수 있겠니? 이게 주관식으로 단골 문제야. 왜냐면 이거 판단하고 얘까지 그려야 돼. 주관식 나오면 알겠니? 그래프 fx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잘 나와. x의 n제곱이라든지 r의 n제곱 포함된 식은 우리가 항상 케이스 몇 가지로? 4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좀 되겠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게 활용 문제 하나밖에 없어. 이제 오늘 당초 계획했던 수렴 강의 이제 끝냈고 120번 봅시다. 뭔가 체제도 비슷하지. 우리가 수투 배울 때 극한 맨 마지막 극한 활용 있었잖아. 똑같아. 수열에서의 활용. 120번 문제 한번 읽어볼래? 내가 그림 좀 그릴 동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풀지.
봅시다.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원 있고 원의 반지름은 현재 얼마? n이지. 원의 반지름 n이고 x축과 만나는 점 x좌표 중 양수지. 그렇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이지. x절편이니까 우리가 y 대신 0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이게 지금 x제곱 y의 제곱 n제곱이라고 하는 원이지. 그럼 x절편 요 점을 구하려고 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y절편이니까 x 대신 0 집어넣어야지.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n일 건데 당연히 n은 자연수니까 이 a의 좌표 요점의 좌표는 n, 0이 되겠지. 양수를 골라야 되니까 an 구했지. bn만 구하면 끝나겠어. bn은 뭐냐면 y 이퀄 루트 n 얘하고 만나는 x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y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루트 n을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루트 n을 집어넣으면 x 제곱에 여기 루트 n의 제곱이니까 여기 n이 되겠지. 이게 n 제곱. 그래서 x는 x 제곱은 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지. 그럼 여기서 x 값을 구해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두 개 나오지. n 제곱 마이너스 n. 당연히 우리는 양수를 택해야 되니까 bn의 좌표도 구할 수 있다는 거. bn의 좌표는 이 중에서 양수이네. 즉 플러스 루트 n n 제곱 마이너스 n, 0 이게 바로 뭐냐면 bn의 좌표. 끝나죠. 좌표만 구하면 끝난 거지. 지금 문제는 a의 마이너스 bn의 극한 것이요. 따라서 대입해 보면 리미트 a는 n이야. n 빼기 bn은 얘지. 루트에 n 제곱 마이너스 n 이거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리 한번 시켜주면 답 나오죠. 어렵지 않지. 유리가 빨리 해볼까? 그럼 얼마 나오니? 먼저 갈게. 분모 1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 n 플러스 루트에 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n 되지. 2n 되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었고 개수의 체크합시다. 1 나오고 1 나오고 여기 2니까 정답 1 플러스 1분의 2니까. 잠깐 못했어. 미안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유형도 뭐 활용 문제인데 126번.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지금 3하고 n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래서 쭉쭉쭉 돼 있고 지금 문제가 묻는 거 APN이지. APN의 극한을 구하시오. 문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식으로 한번 세볼래?
그 문제 읽어 보면은 그렇지. 문제가 묻는 게 이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PN이니까 요 길이거든. n이 무한대로 할 때 요 길이. 이거 이 길이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거지. 그러면 딱 봤을 때 주어진 게 얘가 3이 주어진 여기 n이니까 우선 요 대각선의 길이는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딱 닮은 도형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 어차피 지금 보면은 요 작은 요 놈하고 얘가 닮았지? 그러니까 닮은 비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1일 때 이게 n이거든. 이게 n이니까 1대 n이라는 얘기야 닮은 비가. 그럼 요 길이도 요거 1대 n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걸 이용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점이 APN 여기 P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APN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 n이 돼줘야 돼. 요거 대 그 다음에 ACN이죠. 요 길이의 비가 닮은 비에서 1대 n이 돼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요 길이는 알고 있단 말이야. ACN의 길이는 요거는 루트의 9 더하기 n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 따라서 APN을 바로 표현할 수 있어. APN 요 길이는 루트의 9 더하기 n제곱을 n으로 나누어준 이렇게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지. 우리 목표는 항상 우리 극한에서의 목표는 뭐니?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지. 이제 수열의 극한이니까 n에 관한 식으로 뭔가 딱 표현만 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그렇지 요놈의 극한이니까 n분의 루트의 n제곱 플러스 9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 비교지? 차수 같이? 개수의 결이 그냥 답은 그냥 쉽게 나오지. 요거만 유도하면 돼. 답은 그 다음에 C단계선 얘들아 그 숙제를 내가 내준 거 풀면 되겠어. 거의 평가원 기출하고 교육청 기출 위주로 할 거야. 130번하고 133번하고 거기 표시돼 있지. 그 다음에 136, 137, 138. 그 정도만 C단계선 해오면 되겠어. 그리고 특히 이제 나 미적분 처음 한다 하면은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부터 다 풀어야 돼. 연습 문제 그거부터 하고 여유가 되면 쌤을 먼저 하고 이제 쌤이 만약에 너무 벅차서 안 풀리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중간 되면 다시 올 거 아니니. 그때 해도 되니까 우선 기초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 원리 문제부터 차분히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야.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이걸 다 끝날 거고 중간고사 범위는 대체로 그 작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어디까지 하면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야. 그러니까 우리 센으로 봤을 때는 대략 페이지가 여기 105페이지 정도.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뒷부분부터 끝까지가 기말 범위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거의 작년에 거의 비슷했어 범위가.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서 막 자르더라고 대부분 학교가.